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작년 추석 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올해는 못 간다고 하더래요. 바쁘다고, 애가 아프다고요. 그런데 SNS를 보니까 그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 사진이 올라와 있더래요. 그 어머니는 울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우리 애는 친구는 만나면서 엄마는 안 만나려고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만 되면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시나요? 자식이 올까 말까 전화기만 들여다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나요? 어차피 안 올 거라고, 바쁘다고 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 자식들이 명절을 피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30세대 기혼자 중 58%가 명절을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10명 중 6명이 명절이 두렵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들 중 34%는 아예 명절 방문을 건너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차라리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한 걸까요? 천만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고 환경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기대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 간극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이 47.8%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어머니가 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명절 준비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부가 둘 다 일합니다.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이고 아이 재우고 나면 밤 10시입니다. 거기서 명절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명절 음식 준비의 78%를 여성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는 82%가 여성 몫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는 시대에 명절만 되면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아들은 거실에서. 이게 당연한 풍경이 됩니다. 한 며느리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2살 은지 씨 이야기입니다. 명절 이틀 전부터 마트를 다닙니다. 시댁에 가져갈 선물을 삽니다. 과일, 한우, 건강식품. 장바구니가 무겁습니다. 지갑은 더 가벼워집니다. 명절 전날 밤, 아이 옷을 챙깁니다. 갈아입힐 옷, 여벌 옷, 잠옷까지. 기저귀도 넉넉히 챙깁니다. 분유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명절 당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움직입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아이를 안아서 차에 태웁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아이가 보챕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은지 씨는 뒷좌석에서 아이를 달랩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막혔습니다. 2시간이면 갈 거리를 4시간 반 걸려서 갑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오전 10시입니다. 인사를 하고 가방을 풀고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주방으로 갑니다. 벌써 시어머니와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은지 씨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고사리를 다듬고 파를 썰고 버섯을 씻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차례상을 차립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상님께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앉으십니다. 은지 씨는 부엌과 식탁을 오갑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더 가져오고 아이가 흘린 음식을 닦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오후 2시입니다. 은지 씨는 아직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기다립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기름진 프라이팬.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만 대부분은 은지 씨 몫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들이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니 오후 4시입니다. 이제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이를 챙기고 짐을 싸고 시어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받아서 차에 싣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돌아오는 길도 막힙니다. 3시간을 더 차 안에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밤 9시입니다. 아이를 씻기고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은지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휴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는 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지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합니다. 동료가 물어봅니다. 명절 잘 보냈냐고. 은지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잘 보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 명절이 벌써 두렵다고.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며느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명절 기간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8.3시간이었습니다. 남성은 2.4시간이었습니다. 거의 4배 차이입니다. 8시간이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며느리들은 명절에 회사 일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보다 더 힘듭니다. 회사에서는 쉬는 시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앉아서 밥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절에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심지어 남편도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서 며느리들은 더 외롭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효도도 모르는 사람 취급당합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이 명절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불안합니다. 잠을 설칩니다. 명절이 끝나면 안도합니다. 다음 명절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곧 다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맞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전히 불공평한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더 많이 일합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더 힘듭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사실 아들들도 힘듭니다. 다만 힘든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아들들은 경제적 부담을 짊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추석 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명절 비용이 평균 62만 원이었습니다. 교통비, 선물비, 용돈, 차례상 비용까지 다 합친 금액입니다. 62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젊은 부부에게는 큰 돈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30대 월 평균 저축액이 48만 원이었습니다.
명절 한 번에 한 달 저축액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1년에 명절이 2번입니다. 설과 추석.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여기에 육아 비용까지 더하면 어떻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가 127만 원이었습니다. 집값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 비용 6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들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다고 부담된다고.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이 서운해 하실까봐, 불효자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참습니다. 속으로 삭힙니다. 카드값을 걱정하면서도 웃으며 용돈을 드립니다. 친척들과의 만남도 부담입니다. 좋은 의도인 건 압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하지만 받는 쪽은 다릅니다. 결혼은 언제 하느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직장은 어디냐, 월급은 얼마냐? 이런 질문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명절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친인척의 사생활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2%가 이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았습니다. 특히 미혼자나 무자녀 부부의 경우 그 비율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30대 미혼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민수 씨입니다. 올해 35살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입니다. 일은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명절만 되면 민수 씨는 긴장합니다. 친척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작년 설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민수야, 결혼은 언제 하니?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큰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니? 빨리 해야지.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식사 자리에서 고모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소개팅은 안 해봤어? 내가 괜찮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 괜찮습니다, 고모. 혼자도 괜찮아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너도 나이가 있는데. 네, 알고 있어요. 민수 씨는 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이모부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월급은 얼마나 받니? 회사 생활은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혼 자금은 모았어.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천천히 모으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써야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척들이 나쁜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걱정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민수 씨에게는 상처였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도 못한 불완전한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민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가지 말까? 회사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실 테니까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이게 젊은 세대가 겪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걱정이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24년 추석 연휴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귀성 시간이 편도 4.7시간이었습니다. 왕복 10시간 가까이를 차 안에서 보냅니다. 연휴가 사흘이면 하루는 온전히 길에서 보내는 겁니다. 아이가 있으면 더 힘듭니다. 차 안에서 보채고 울고 토하고 부모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명절 연휴 전에는 일이 몰립니다. 연휴 전까지 끝내야 할 업무들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밀린 일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3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67%가 명절 연휴 후 업무 스트레스가 더 높아진다고 답했습니다. 쉬고 왔는데 오히려 더 지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입니다. 회사 일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야근하면 수당이라도 나옵니다. 힘들면 휴가라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어떻습니까? 돈도 나가고 시간도 들고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런데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불효자가 됩니다. 친척들과의 만남도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손잡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과 육아로 지쳐 있는데 명절까지 버텨내기 힘듭니다. 한국심리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명절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 중 71%가 가족에 대한 애정과는 무관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지쳐서 힘들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며느리가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친엄마처럼 대해주십니다. 하지만 명절이 두렵습니다. 명절만 되면 저는 며느리가 됩니다. 딸이 아니라 며느리.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그게 싫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싫습니다. 이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된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불효자 취급받을까봐.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명절이 두렵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나쁜 자식이다. 불효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그마저 안 오면 서운하지요. 하지만 이제 아셨을 겁니다. 자녀들도 힘들다는 걸,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다는 걸. 한 가족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합니다. 작은 아들은 대전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둘 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작년 추석, 정희 씨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아들들이 올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괜찮아.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일이 그렇게 바쁠까? 정말 못 오는 걸까? 아니면 오기 싫은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서요. 정희 씨는 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다 안 온다니, 명절에 혼자라니. 추석 당일 정희 씨는 남편과 둘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큰 상을 차렸지만 먹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음식은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아들들 웃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들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으로 손주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먼저 말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편하게 쉬라고. 올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는 한 달 전에 아들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설날은 오지 마라.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굳이 올 필요 없어. 아들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안 가도 돼요? 그래, 괜찮아.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 되지. 설날 당일 정희 씨는 간단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식도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가 길었습니다. 30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이 이것저것 보여줬습니다. 새로 산 장난감,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정희 씨는 하나하나 칭찬해 줬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직접 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들이 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희 씨는 기뻤습니다.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온다니. 이게 진짜 만남 아닐까? 작은 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명절이 아닌 날에 부담 없이 짧게 들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명절에 억지로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부담 없이 자주 만나는 게 더 좋다는 걸요. 어떻게 하면 명절이 다시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절 준비를 분담하세요. 며느리 혼자 일하게 하지 마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절 음식을 사서 준비하는 가구가 42%로 늘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도 좋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서 먹어도 됩니다. 간소화해도 됩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게 편할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시어머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함께 의논하세요.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주방 일을 도우라고, 설거지를 하라고. 여자만 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합니다. 명절 음식을 각자 집에서 만들어 옵니다. 큰 며느리는 전을 만들어 오고 작은 며느리는 나물을 만들어 옵니다. 시어머니는 국과 밥만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니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나눠서 하니 아무도 지나치게 힘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집은 명절 음식을 주문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차례상 세트를 삽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명절 음식은 직접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전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며느리가 쓰러져 가면서 명절 음식 만드는 게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모이는 게 진짜 명절입니다. 둘째, 방문보다 연결에 집중해 보세요. 직접 와야만 효도는 아닙니다.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전화도 좋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이용률이 91%에 달합니다. 이제 영상통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손주 얼굴 보는 것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직접 안아주는 것만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전혀 못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담이 줄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정혜 씨가 그랬습니다. 명절에 꼭 오라고 하지 않으니 아들들이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마음이 편하니 더 자주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주와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짧게 5분씩.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전화합니다. 오늘 뭐 했니? 재미있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주는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림 그렸어요. 친구랑 놀았어요. 할머니는 들으면서 웃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됩니다. 가끔 못 봐도 괜찮습니다. 서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셋째, 서운함 대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와서 섭섭하다는 말 대신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십시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멀리서 왔는데 수고했다. 못 오면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건강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무리해서 오지 말라고.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부담을 덜어주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부모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38% 높았습니다.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명절에 자주 못 가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 짐을 덜어준 겁니다. 여러분, 올해 명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온다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못 온다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을 키웁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는 함께 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자녀가 오든 못 오든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그 자체가 명절입니다. 꼭 모여야만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의 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세대 간 이해가 높은 가정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76% 더 높았습니다. 이해가 관계를 살립니다. 배려가 사랑을 지킵니다. 부모님, 자녀가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완벽한 방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통화 한 통, 간단한 문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사랑이 됩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모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그게 진짜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와야 한다는 의무를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다는 그리움을 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시 즐거운 날이 되기를, 가족이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